자, 우리가 어떤 회사를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게 될까요? 보통은 매출, 이익 이런 숫자들 아니겠어요? 근데요,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. 진짜 그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. 오늘 저희랑 같이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진단하는 아주 특별한 건강검진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.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루커가 남긴 진짜 유명한 말이 있죠. 바로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먹어치운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가 아무리 막 완벽한 계획, 그러니까 전략을 짜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. 그 회사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규칙, 바로 그 문화가 결국 모든 걸 집어삼켜버린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. 바로 이 빙산 이미지를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보세요. 물 위로 삐쭉 나와 있는 저 작은 부분이 바로 매출, 이익률, 시장 점유율 같은 우리가 흔히 보는 성과 지표들이에요.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. 진짜 어마어마한 덩치는 바로 물 밑에 잠겨 있습니다. 조직원들 사이의 신뢰 수준이라든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지키는 암묵적인 룰, 갈등이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,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부분이 그 조직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 건강검진의 첫 번째 항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그건 바로 조직의 가장 근본적인 DNA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. 이 문화라는 걸 그냥 분위기 좋다, 나쁘다,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도구가 있습니다. 바로 OCI, 조직문화 진단이라는 건데요. 이건 그냥 우리 회사 분위기 좋은 것 같아 이런 막연한 느낌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회사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?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로 딱 보여주는 거죠. 이 OCI 진단을 하면요, 우리 회사 문화가 특의 세 가지 색깔 중 하나로 나타나거든요. 가장 먼저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 파란색, 바로 건설적 문화입니다. 여기서는 사람들의 모든 에너지가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스스로 성장하는 데 쓰여요.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이기기 위해서 뛰는 그런 가장 건강한 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은 녹색, 수동적, 방어적 문화입니다. 이 문화에서는요,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서 발전하기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문제만 안 생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.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, 괜히 나섰다가 욕먹을까봐 갈등은 피하고, 늘 상사노치만 보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. 조직 전체가 뭐랄까 서서히 병들어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가장 위험한 신호인 빨간색, 공격적 방어적 문화입니다. 겉으로 보면 되게 치열하고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그 에너지가 동료를 이기기 위한 경쟁, 사내 정치, 권력 다툼,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. 결국엔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 입히면서 모두를 번아웃 시켜버리는 아주 독성이 강한 환경인 거죠. 자, 이렇게 문화 DNA를 살펴봤고요. 이제 두 번째 검진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조직의 에너지 레벨, 그러니까 활력 징후라고 할 수 있겠죠. 바로 구성원들의 몰입도를 측정해 볼 시간입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. 만족이랑 몰입은요,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만족은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딱히 불만 없으니까 다닌다 이런 수동적인 상태에 가까워요. 하지만 몰입은 다릅니다. 내가 가진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우리 회사를 더 잘 되게 만들고 싶다. 이런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의지거든요. 바로 이 한 끗 차이가 평범한 회사와 위대한 회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도대체 이 문화와 몰입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? 네, 바로 리더십입니다. 그래서 다음 검진은요, 다른 누구도 아닌 리더 자신조차 보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를 환하게 비춰보는 과정입니다. 이 리더십의 사각지대라는 게 뭐냐면요, 바로 이겁니다. 리더 본인은 나는 우리 팀원들한테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정작 팀원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완전 딴판인 거예요. 바로 이 인식의 격차, 이 어긋남이 조직 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360도 다면 평가입니다. 이건 뭐랄까, 리더십 MRI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리더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는 상사, 옆에서 보는 동료,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팀원까지
말 그대로 360도 모든 각도에서 데이터를 쫙 모아서 리더가 스스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자기 모습을 객관적인 거울로 비춰주는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사각지대가 얼마나 큰지 한눈에 보입니다. 자, 리더는 스스로에게 9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어요. 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리더 아니야? 라고 생각하는 거죠. 하지만 팀원들이 매긴 점수는 어떻습니까? 평균 60점밖에 안 돼요. 이 엄청난 격차를 리더가 제대로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,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단계예요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문화, 몰입도, 리더십, 이 모든 진단 결과를 하나로 모아서 조직의 최종 건강 성적표를 매겨볼 시간입니다. 이걸 바로 조직 건강 지수, 줄여서 OHI라고 부릅니다. 이건 단순히 올해 돈 잘 벌었다, 이런 단기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.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도 거뜬히 버텨내고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, 즉 회복 탄력성과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, 그 성장 잠재력까지 보여주는 궁극의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건강한 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첫째, 우리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노를 젓고 있는가? 둘째, 우리가 하기로 한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해내는가? 그리고 마지막,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있는가? 이 세 가지, 바로 정렬, 실행, 혁신이 조직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정말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.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. 똑같습니다. 이 진단 결과를 받아보는 게 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진짜 중요한 미션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. 아무리 정확한 진단이 나와도 그걸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비싼 데이터 조가리에 불과합니다. 이 모든 진단의 진짜 목적은요, 우리 조직의 아픈 곳,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, 자,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?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.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어떤가요?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과 말고 그 물밑에 감춰진 진짜 건강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요?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. 그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?